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지없이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창고에서 최소 8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애틀랜타, 콜로라도에 이어 3주 연속으로 발생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러다가는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무차별 총기 사건이 그냥 흘러가는 평범한 뉴스처럼 처리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독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좌파들의 난동에 대형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니까 정말 이게 모두 바이든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15일 밤 발생한 총기 사건에서는 8명의 사망자 외에도 여러 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4명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체로키 카운티에서 20대 백인 남성이 마사지 샵과 스파 등에서 총격을 가해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고요. 22일에는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콜로라도주 볼도 카운티의 한 식료품점에서 소총에 가까운 권총을 난사해 경찰관을 비롯한 10명이 목숨을 잃었죠. 또 지난주에는 전직 프로풋볼 선수가 자신의 주치 일가족을 사살하고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바이든은 오늘 총격 참사와 관련해 총기 폭력은 미국에서 전염병이며 우린 그것에 순응해선 안 된다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부품을 사서 직접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 고스트건에 대해 엄격한 단속,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손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 장치의 등록화, 총기 제조사 면책 철폐 추진 등의 대책을 다시 한번 복귀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총기 법률 탓으로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인데요. 진지하게 왜 이렇게 쉽게 총기 범죄가 발생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총기는 풀릴 대로 풀렸고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 유튜브 영상, 클릭 한 번으로 목 잘리는 사람들의 실제 영상이 보여지고 총 쏘고 총 맞는 영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저도 느끼고 있지만 요즘 청소년이나 젊은 친구들, 폭력이나 잔혹한 영상에 불감증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런 공포심이나 참혹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무리 총기 법률을 강화해도 문화가 바뀌고 도덕적 감성이나 윤리의식이 되돌아오지 않는 한 예전처럼 평화로운 세상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잔혹한 총기 사건이 오늘날의 미국 문화 속에서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경찰력 강화, 예비 범죄자에 대한 선별 작업, 혹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의 카운슬링 지원이 총기 법률 몇 가지 바꾸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한편 오늘 사건으로 바이든은 백악관을 비롯한 공공 건물과 군부대, 대사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2007년 32명의 사망자를 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인 조승희 군이 저지른 정말 미국 최대 총기 난사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4년이 되다니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편 이번 페덱스 창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역시 아직 20이 안 된 19살 남성인 브랜든 스콧 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용의자가 페덱스 창고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 더 이상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비디오 게임처럼 쏴 죽이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14년 전 그날과 오늘 미국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참혹한 사건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모든 원인을 총으로 돌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돈에 혈안된 자본주의자들이, 쾌락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뇌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단체를 만들어
오늘날 미국을 이 꼬라지로 만드는 데 일조한 자칭 마르크스주의자가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파트리시아 컬러스라는 이름의 이 흑인 여성은 인터뷰에서 저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는 데일리 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의혹에 대해 언급하자 내가 저택을 구입해 이렇게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은 그 역시 흑인들인 나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이기에 당연히 옳은 행동이다라고 말했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미국의 320만 달러짜리 저택,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140만 달러 주택, LA 인근의 세 채의 주택들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로 밝혀져 소위 말하는 진보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BLM 설립자인 컬러스가 수백만 불 저택을 구입했다고 보도한 뉴욕 포스트 기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블럭을 시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칭 진보주의자의 내로남불은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뉴스가 보기 싫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저 역시 뉴스를 볼 적마다 참 암울하고 기분이 다운이 되는 느낌인데요. 저희 역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뉴스가 나타나지를 않네요. 그래도 매일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제가 잠깐 이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키유님, KK님, 조은조아님, 김태환님, 이엘리아님, 최성규님, 데이비드 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님들 모두 관심 있게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댓글 매일 달아주시는 분들 외에도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